어제 코스피가 2,300이 붕괴돼 갖고요.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 다 하루 종일 쌍욕을 한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빵이었던 그 주식들이 있잖아요. 다 빠지는 거죠. 2,300 붕괴. 자, 붕괴하시는 분 한번. 붕괴하셨잖아요. 쌍욕 정신 차리세요. 했잖아. 정신 차리세요. 평상시 하던 대로 쌍욕을 하세요. 괜찮아. 노딱이면 어때? 네, 카카오랑 아모레퍼시픽 심폐소생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만들기 왜 지난 정부에 괜찮은데 이 정부에 이렇게 되냐고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웃으시잖아요. 실성하셨어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 YTN을 샀는데 마이너스 몇백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은 밥이에요. 저는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요. 주식을 사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불과 한 1년 정도 전만 해도 카카오 주식 저거 했었잖아요. 모집해가지고 막 당첨돼서 그래, 구매하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분위기가 제가 어느 방에 가서 카카오라고 하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그 방에 쫓겨나요. 또 열받네. 그 택시기사. 진짜 열받네. 올해 하반기 가면은 주식값이 막 오르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그 윤석열 찍었던 그 뇌피셜을 그 사람 내 저 연락처를 받아놓을 거야. 씨발 문자로 쌍욕이라도 좀 근데 하게. 진짜 큰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오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문재인 때문에 이게 다 이재명 때문에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인간이 그래요 근데 원래. 문제는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 더 떨어질 것. 공포의 매도. 아니 올라갈 건덕지가 있어야지. 근데 주식이 선행 지표인 건 맞거든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치. 근데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이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국이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없는 거거든요. 네. 환율도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한국 돈의 가치가 달러보다 떨어지는 거죠. 같은 돈에 투자를 해도 미국 돈 달러에서 나오는 이자가 금리가 더 높으니까 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나가는 거. 코스피 코스닥 추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이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상저하고가 상반기에는 저점이고 후반기에는 고비다라는 말을 하고 맞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3천 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그래서 난리 났었어. 그때 코로나 때였고요. 2021년에 3천 찍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대선 때 모든 주자들이 4천 시대, 5천 시대를 공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언제 5천 올릴 건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언론들이 주가가 3천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이 망하고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하던 것들이 주가가 2,300이고 수출 지표가 200위 막 이러는데 야 MOU도 50조를 맺었다고 그것만 뉴스에 나와. 대국민 사기극을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직을 한 사람들이 윤석열의 경기가 나빠졌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면 믿질 않습니다. 도통 세계 경제가 다 나쁘고 우리는 그나마 괜찮다, 주식이 2,300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을 진짜 되돌려 보면 우리는 주식 3,000,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미 겪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은요 조금 가난한 일찍들이에요. 정말 돈이 좀 있는 일찍들은요 주식을 샀다가 지금 주식 잡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0이었던 사람들인데 2,300으로 지금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져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왜 2,300이 붕괴된 거에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 이미 우리는 윤석열이 당첨된과 동시에 그쵸.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뺐어야지.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었지. 그래. 이걸 보고 몰랐다면 그건 바본 거고. 근데 사실. 되게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며칠 전에 JTBC 보도도 하나 있었는데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새끼들은 다 주가 조작하는 거야. 주가 조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김범수 뭐 맞아. 카카오도 주가 조작 네, 뭐 이런 카카오. 얘기 하잖아요. 이덕도 투자할 수 있지. 그러면 3,000이었던 게 2,300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다 탈락했다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손해를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딱 이런 소리 하면 손해 본 사람들이 이 찍었던 사람들이 김건희 주가 조작에 수사 안 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저가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죠. 몰타기 좋은. 아니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런 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안 하는 개미 것 같아요. 투자자가 무슨 뭐 1년, 2년씩 거기다 묵혀놓을 일이 없고요. 어쩌다 보면 예를 들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상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안전빵이라고 넣어놨는데 정말 안전빵인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제가 진짜 주식하면서 일희일비에 매일 열어보질 않는데 그래서 삼성을 제가 굉장히 저가에 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을 정리를 해야 되나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무능하다고 하는 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등을 밟으면서 금리를 올려요. 한국이 못 따라갑니다. 한국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못 따라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환율 한번 볼까요? 저 그래프를 쭉 보면 지금 1,400원 정도 코앞에 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게. 그럼 저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한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드는, 그렇다고 한국이 따라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근데 정말 제가 욕 좀 하게요. 적 같은 게 한국만 이래요. 문제는 어저께 주식시장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나 홍콩 뭐 등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 또 한국에 떨어지니까 걔네들이 올라가는 면도 있죠. 진짜 그렇지. 짜증나는 거. 한국으로 올 더니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고 가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덜 받는 거. 예. 지금 이번에 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3분기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미국 성장률 먼저 보여드릴게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나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예요.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9%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미국도 물가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것도 뭐 선방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4.9%면 제가 봤을 때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주의를 한번 볼게요. 4.9%. 한국 3분기 성장률 0.6%. 숨 많이 근데 쉬었네. 이 비읍시옷 같은 애들이 야 우리 플러스 성장했다고 좋아해. 야 물가 상승률이 얼만데. 원래 우리가 제 실력 보였으면 마이너스였는데 니들 우리가 살살해서 0.5%야. 저게 성장률이 0.6% 올랐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기저효과다. 워낙 낮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0.6%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내가 가진 돈 다 은행에다 꽂아 받고 넣어놓고 있으면 은행 금리가 1%예요. 1%. 어? 은행 금리만큼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언론들은 이거를 그렇게 쓰지 않죠. 정말 우리가 0.6% 성장했다라고만 씁니다. 이게 왜 성장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보도 썼다가 압색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이렇게 4.9%까지 경제 성장하는 거, 한국을 진짜 모질이 호구로 등에 업고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가속화되죠. 당연하죠. 경제는 심리라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그거 저 역대급 무능한 정부라는 게 아까 말한 상저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기들이 한 약속이 있어요. 성장률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약속인데 그것도 못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1.4%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0.6%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는 0.7% 올라서 1.4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저하고 나왔을 때 상저하고 이야기 믿은 사람 있어요? 없지. 지들 마음에서 아마 지들도 못 믿었을 거예요. 결국은 단지 그 순간만 국민들 잠깐 속이려고 하는 거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제 전문가도 상저하고가 맞을 거라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 마치 이제 와서 틀린 게 밝혀진 양 상저하고 결국 틀렸다. 그치 상반기는 저조하고 후반기는 고비고 어떻게 이거를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TV조선의 보도입니다. 상저하고는 다 틀렸죠. 이제 상저하고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죽을 것 같고 낮추고 싶지만 또 그러면 또 미국과의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국채 금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또 벌어지고 하면 결국은 지금 완전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기는 죽었죠. 실제 소득 감소해서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환율 잡으려고 계속해서 외환 보유에 끌어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IMF 우리가
그 우려를 했지만 진짜 코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미국 저기 성장률 올랐다 그랬잖아요.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 성장률을 뒷받침한 게 소비예요, 소비. 작년에 아마 한국이 조금 올랐을 때 그 소비였거든요. 소비가 받쳐줬거든요. 근데 진짜 뭐랄까 암울한 건 뭐냐면 지금 얼어붙었다고 해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98.1인데 이게 100 이하면 소비를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택배 기사분의 증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새날마켓에서도 팔지만 그 김장 배추 이런 것들에 대한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지금 너무 택배 물량이 줄어서 한가하다고 정말 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병원들이 지금 이때쯤이면 독감 예방 접종 많이 할 때잖아요. 자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병원들마다 이제 독감 그 약을 받아가지고 주사를 놔야 병원이 남는 거니까. 근데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 했는데 지금 약이 남아 있답니다. 적정도 많이 안 하는구나. 네. 왜냐하면 노인 무료 예방 접종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접종 같은 경우는 4만 원, 5만 원 하잖아요. 네. 그걸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지수가 엄청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면 성장률에 있어서 한국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소비가 버텼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라 그래갖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얼어붙어서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식당에 가도 물건이 너무 비싸고 심지어 공깃밥 하나에 3,000원인 것도 있고 이 상황이 되면 계속 악순환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일본이 20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그냥 막 허덕였잖아요. 한국이 그럴 가능성이 일본이 매우 높아지고 20년 있다. 만에 한 거 우리 각하께서 2년 만에 해버려. 그러니까요. 정말 훌륭한 새끼예요. 지금. 자, 근데 이 와중에 아까 TV조선이었잖아요. 중앙의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염수에 6년간 3조 원 쓴다. 중앙조선 악질이거든. 동화는 조금 낮고 쟤들도 버리는 상황이에요. 내가 버리는 표라고 봐. 후쿠시마 오염수에 6년간 3조 원 쓴다. 이유는 가늠도 안 된다. 그러니까 R&D 예산 삭감해서 어디다 쓰나 했더니 거의 비슷해요. 지금 삭감 규모가 보면. 근데 6년간 3조 쓴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웃겨요. 이건 정부가 모르고 그쵸. 있었을까요? 아니 정부만 몰랐냐고. 지들은 몰랐냐고. 언론 지들은 몰랐냐고. 우리가 근데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으면 이 돈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쓰게 됐고 그럼에도 또 이번에 사우디 가서 그쪽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돈을 퍼주겠다고 하고 도대체 뭐 하는 정부입니까? 예. 아니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면 뭐해. 또 국내 기업들끼리 기금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얻어겠지. 지금 그 내년 예산을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총 20개 사업인데 2028년까지 6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사업은 수산물 등 비축 사업 아, 8,721억 원. 뭐 하라 그랬냐고. 진짜. 수산금융자금 2차 보전 사업 7,254억 원. 수산물 수매 지원 사업 약 5,750억 원. 이런 식이에요. 해양 방사능 물질 감시 체계 구축 운영 578억 원. 해양 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 개발 예산 204억 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유. 6년 동안 3조 원을 쓰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2차 방류가 끝나고 3차 방류 또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아유, 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이나 되니까 수산물 비축이라도 하지. 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중 수소 검출 현황도 잠깐만 보세요. 그렇게 그 안전하다고 했던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이직들은요 이웃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일본 도쿄전력이 우리가 방출하는 오염수 방류하는 오염수 아무 문제 없어를 IAEA에 대충 자료를 보내주면 IAEA가 검증했으므로 한국 오염수 그러니까 그 일본 오염수는 아무 문제 없다를 계속 되뇌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저런 보도들이 붙여요. 오염수 방류 검출 현황 한번 보세요. 삼중수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삼중수소는요. 몸에 축적이 되면 이게 배출도 안 되고요. 이게 결국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어린아이, 이 가임 여성 이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측정이 되는 게 삼중수소뿐일 뿐이지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왜 중국에서 맥주 공장에 오줌 싸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대놓고 중국 놈들 열심히 다 똑같다 해서 제가 밑에 댓글 달아놨어요. 맥주 안에 오줌 수치가 정상 기준치 이내니까 그냥 마시라고. 그러네.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이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미친 이찍들아. 왜 대한민국의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암 발생률이 6배, 7배 높겠냐고. 근데 심지어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안전한 원자력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 반기문 무식한 새끼야. 반기문 나와가지고 원자력이 엄청 깨끗한 전기래.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주위에 살면서 무슨 갑상선 암이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냐고. 간단히 말하면 원자력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전기인 거예요. 아유 정말. 근데 삼중수소 검출 현황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언론으로 새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시간을 좀 벌어보고자 오늘같이 KBS 최경영 기자 이렇게 하차시키고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2차 방류가 끝났는데 2차 방류 한 줄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니 사실 사람들을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렇게 무능하니까 얘네들이 지디 할 수 있는 게 언론 장악밖에 없는 거예요. 지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게. 자, 한국 경제는 이렇게 폭망주의인데 남의 나라를 위해서는 돈을 엄청나게 쓰고 심지어 사우디 가서도 사우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겠다고 지랄 연병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무능한 가장들 돈도 못 벌면서 집에 가면 괴로우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야 오늘 내가 쏜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를 마치겠습니다.